자,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을 받을 때 메서드에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SI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오버로딩을 배웠어요. 오버로딩은 과중 적재하다에서 메서드의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었죠. 네. 오늘은 오버라이딩을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버라이딩은 일단 전제 조건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오버라이딩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꼭 면접 때 말씀하실 때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일 때에 라는 어떤 키워드를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예제인데요. 펄슨이라는 공통 클래스를 만들고 학생과 직장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펄슨이 예를 들어서 보이드에 이제 사람이면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좀 오글거리겠지만, 네. 이렇게 러브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쌤이 사랑해 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튜던트와 인플로이의 경우는 어차피 동일한 부모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러브라는 기능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홍길동 점을 찍으면 이렇게 러브라는 메서드, 부모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사랑해라는 메서드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물려준 이 러브라는 기능이 너무 좋긴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 사랑해라는 표현보다 우정해 뭐 이런 표현으로 조금 내용을 바꾸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부모가 좋은 기술을 주긴 했지만 내부의 어떤 이 출력 내용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부모 거를 내가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설명하려는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일단 이 오버라이딩을 여러분들이 구현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 메서드를 설명할 때요. 중괄호 시작 전, 딱 이 소괄호 끝까지, 여기까지를 메서드의 선언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이 내부를 메서드의 구현부라고 합니다. 자,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기술은 메서드의 선언부는 똑같이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구현부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법적인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학생이 펄슨이라는 부모를 갖고 있는데 러브라는 메서드를 내가 기능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부모의 메서드인 선언부는 유지를 하고 중괄호 안에 구현부만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우정해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방금 전까지는 사랑해가 나왔는데 이 오버라이딩 기술 덕분에 우정해라고 덮어 씌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자손이 부모의 좋은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내부를 내가 바꿔서 사용하는 기술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에요. 아시겠죠? 이 껍데기는 꼭 유지를 해야 돼요. 내부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쌤이 학생 때 너무 헷갈려서 영어로 검색해 봤었어요. 오버라이딩. 이렇게도 나오네. 와. 오버라이딩.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 뜻이 있는데 쌤은 그냥 이걸로 암기를 했었거든요. 오버라이드. 이제 부모가 사랑이라고 물려줬는데 자식이 그거를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임의로 바꿔서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외웠었어요. 쌤은 그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게 안 헷갈리는 뭔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잘 헷갈리지 않게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 기술은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풀로 적어도 되고요. 또는 이클립스는 워낙 편리한 기술이잖아요. 부모의 메서드 명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LOVE라고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나옵니다.
있지. 펄슨즈라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줄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엔터를 누르면 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무시하고 이건 그냥 주석이에요. 이렇게 다 지우고 다시 여기를 우정해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이 다 똑같고 다 좋은데 이상하다. 요게 뭔가 궁금해요. 여기 보시면 골뱅이가 붙어 있고 회색깔로 오버라이드라는 문법명이 적혀져 있죠. 자, 이클립스에는 우리가 주석을 슬러시 2개, 슬러시 별 슬러시 이렇게 배웠는데요. 골뱅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얘도 주석이에요. 얘 주석의 이름은 어노테이션. 영어라서 테이션.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n이 하나 더 붙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책은 애너테이션, 또 어노테이션. 이거는 뭐 읽기 나름이에요. 어노테이션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주석인데요. 기능을 갖는 주석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신기하죠?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을까? 얘는 문법적 결함을 찾아줍니다. 문법적 결함.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쌤이 여러분 여기 선언부, 메서드의 선언부를 부모하고 똑같이 해줘야지만 오버라이딩이에요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인티저 x라고 추가로 뭔가를 넣은 거예요. 이거는 오버라이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러브에 인티저 x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메서드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 어노테이션 지워볼게요. 오류가 안 나요. 왜? 생성된 거니까, 새로운 게. 그럼 쌤, 이 주석을 붙였을 때 장점은 뭐예요? 협력할 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협업을 하는데 오버라이딩을 쓰게 됐어요. 근데 조원들아 내가 이 러브라는 거 오버라이딩 한 거니까 꼭 알아둬 라고 매번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얘는 오버라이딩 한 거야 라고 주석을 달아두지만 팀원들이 이건 걸 못 보고 이렇게 임의로 오버라이딩 기술을 무시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주석을 달아두면 아예 오류가 나니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오버라이딩 한 거야. 쓰지 말라니까.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썼을 때의 편리함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는 기능을 갖는 주석이고 해당 문법명에 유효하지 않으면 오류를 발생시켜서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골뱅이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굉장히 많아요, 기술이. 쌤도 이거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디프리케이티드라는 거는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바가 1버전부터 지금 뭐 14까지 계속 변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버전 때 어떤 문법이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 문법으로 폐기 직전인 거예요. 그럴 때 디프리케이트드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렇게 코드상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경험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버라이드라는 걸 한번 써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노테이션도 하나 알아두시고 오버라이드라는 기능도 하나 알아두시고 더불어서 이 두 개가 면접 때 정말 많은 질문으로 나오니까 꼭꼭 잘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